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상의 기술 발휘에 엄마에게 전화하세요. 트럼프 유연성 플렉세버리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목적입니다. 자, 금요일날 주시장이 휴장이 아니라면 항상 프라이데이에 오후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나와서 그날은 무슨 의상을 입을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다들 궁금증 아닌가요? 다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나오셔서 이제 헬로 에블바리 항상 시작하죠. 무슨 학교 수업 시작 시간 같아요. 헬로 에블바리 하면 이제 그 기자분들이 다 헬로 에블바리 똑같이 하죠. 마치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그 수업 시작 시간을 보는 듯한 항상 그 인트로가 이제는 귀에 익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다리게 돼요. 헬로 에블바리를. 에블바디도 아니고 에블바리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게 되뇌입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스카이블루를 입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얘기들을 또 했죠. 자,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화자찬을 하는 거랑 똑같이 그대로 연결시켜서 항상 칭찬은 안 빼놓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영국과 협정을 맨 먼저 맺었죠. 확실히 미국과 영국이 하나의 뿌리로 시작했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어쨌든 협상을 내놨고요. 그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각 나라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영국 선에서 멈출 것인가 하는 거는 그렇죠?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 영국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트럼프는 나중에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일본, 미국이 저 영국 선에서 끝날 것 같다는 어떤 안심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더, 두 발 더 물러서면 물러서야 되지. 저거는 글쎄요. 영국 선에서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비관론자들에게 불구하고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성사시켰다. 자, 그래서 이게 보라 이거죠. 이제 봐라. 다 비관적으로 했는데 우린 벌써 하나 시행했고 이제 모든 수십 개국의 나라들에서 따라서 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표명이겠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가장 맨 앞에 나왔던 거는 농부의 농부. 자동차 판매자도 아니었고 애플이라던가 그런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미국 농부, 목장주, 생산자 이 세 개의 주체가 제일 중요했죠. 지금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로 들어오는 거 빼고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죠. 영국하고 협상에 성공했지만 10% 보편관세 철회해주지 않았습니다. 10% 보편관세 철회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에탄올 수출에 7천억 달러 이상이 포함되고 에탄올이 제일 먼저 나왔죠. 당연히 지금 농부들이 맨 앞에 객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템은 에탄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주체가 되는 거는 에탄올을 생산하는 농부. 아이템은 에탄올입니다. 옥수수가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에탄올 수출을 많이 늘려주면 농부들의 수입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 에탄올이 나온 것이고. 자, 이제 중국 얘기를 하죠. 중국에게는 미국이 필요하다. 자, 왜 필요하냐면은 중국은 결국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황금의 땅이고 맨날 얘기했듯이 황금의 땅이고 미국의 소비 시장이 필요하다. 중국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계속 얘기 드렸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언론 통제돼요. 만약에 국민이 나쁜 얘기한다. 바로 유튜브 계정 삭제됩니다. 그 나라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전적인 자원과 신뢰 확신을 바탕으로 스위스로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스위스에서 중립국이라 그런가요? 항상 좀 비겁한데 솔직히 스위스 그죠? 근데 중립국인데 거기서 항상 협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통령은 10% 기존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 기준관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자기가 1기 때 추진해왔던 역사적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공화당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세금 감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옛날에
국제 무역이 없던 그 시절에는 대부분 관세가 수입이었어요. 관세가. 그 소득세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관세로 수입을 다 얻다가 이제 소득세가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관세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거를 다시 지금 바꿔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캐시우드의 그 자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관세 수입을 예전만큼 늘려버리면, 그러니까 관세가 원래 많이 받고 있었는데 소득세가 늘어나면서 관세를 줄였죠. 왜냐하면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관세를 많이 매겨버리면 무역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자유무역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득세를 걷기 시작한 거죠. 많이.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소득세를 낮춰주겠다. 근데 그러려면 예전처럼 관세를 많이 뜯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회귀하려는 거냐, 지금 세상에서 보호무역지가 되겠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황금의 땅이다. 우리는 석유도 펑펑 나고 엄청난 소비 시장도 갖고 있다. 우리 부러우려면 부러워해봐라. 우리 이 넓은 땅덩어리에 넓은 자원에다가 소비 시장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된다. 만약 교육 안 하려면 하지 마.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냥 자신감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내가 관세 무슨 100%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 와서 장사하고 싶으면 그 돈 내고 장사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동장을 지어라. 그럼 관세 면제해 줄 테니까. 그냥 맘대로 하라. 그냥 가질 거 다 가졌기 때문에. 그냥 먼치킨이에요. 미국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예전처럼 소득세 싸게 해줄 테니까 좀만 버텨라 이거예요. 버텨라. 주식시장을 조금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날이었죠.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5월 8일 딱 하루 있는데, 이 지금 미국은 어머니의 날도 있고 어버이의 날도 있고 아버지의 날도 있어요. 지금 5월 달에 어머니의 날, 6월 달에 아버지의 날 있고 7월 달 되면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은 어머니께 전화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면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플렉서빌리티를 플렉스해버리다. 자, 플렉스라는 단어가 뭐 흑인 래퍼들이 막 얘기하는 막 플렉스한다, 막 금리 끼고 나오고 막 금목걸이 하고 막 갑자기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죠. 원래 그게 플렉서빌리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맨날 플렉서빌리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맨날 물어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관세 정책이 하루하루 움직임이 왜 이렇게 심하죠?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아니 당신 트럼프 대통령 말고요. 청문회에서 아니 도대체 너 언제 알았냐? 트럼프 대통령이 3초 만에 발표한 거 그거 트루스 소셜 올려놓은 거 보고 당신 안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변덕이 아니다라는 거죠. 변덕이 아니라 플렉서빌리티다. 유연성이다, 유연성. 자,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좋을 것이다. 폐쇄된 시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1기 때 하고 싶었던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었어요. 중국을 해방시키겠다. 우리는 거기에 목표에 거의 도달했었는데 막판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지금 2기 때는 그걸 확실히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을 해방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게. 우리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 장사를 하고, 지금 그리고 구글이 지금 저기 유튜브 돈 어디서 제일 많이 벌어요? 유튜브 하면 중간 광고가 전부 다 테무예요. 테무. 그렇죠? 그 구글은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이제 돈을 지금 현재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광고로 나중에 커가지고 거꾸로 구글이 잡아먹을 거는 먼 미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테무 알리가 지금 언젠가 잡아먹힐 걸 알더라도 지금 돈이 너무 달콤한 거죠. 그 수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지금 시장을 다 먹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서 장사를 못하니까 트럼프는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오를 것 같다. 이게 바로 저기 아닙니까? 기자가 이런 걸 보고는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또. 아니, 145%로 해놓고 80%는 뭡니까, 이게? 대통령님, 도대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이지. 맨날 어떻게 이럽니까? 그럼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다. 이분은 성공한 부동산 업자 아니에요. 밀당을 하면서 싸게 땅을 매입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고
부동산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 유연성을 지금 여기도 발휘하는 거예요. 물론 100%가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145%에서 만약에 200% 올리든 1000%를 올리든 우린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게 이미 125%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가 넘으면 교육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500%, 600% 늘려봐야 그냥 적입니다. 그냥 저기죠. 목리 부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 다. 100% 이상이면 아예 교육을 안 합니다. 그래서인지 100% 미만으로 떨어뜨려 준 거예요, 지금. 자, 80% 정도니까 교육할 만하지. 근데 80% 정도는 145%를 던져놨기 때문에 싸 보이잖아요. 물론 중국이 뭐 이런 거 숫자에 뭐 저기 반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언제 이렇게 자아도취해. 이게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145%로 했다가 80%로 하니까 뭐 내가 낮춰진 것 같이 자기가 이제 고무줄 놀이를 막 하는 거죠. 자기가 대장이니까. 골목 대장이에요. 그래서 고무줄 놀이 하는 거예요. 145% 했다 80% 해주니까 너네가 이제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거는 결정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이제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언론이 통제되어 있고 시진핑이 지금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통제가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시진핑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귀주모테주 주가가 왜 빠졌었어요, 그때? 고량주를 때렸잖아요. 이 연방정부라고 불리우는 그 5호 16국으로 옛날에 나뉘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성으로 되어 있죠. 각국의 성의 그 성주들 한 명씩 사라진 거 아시죠? 뭐 명품백 주고받고 막 그 사치를 벌였던 고량주를 주고받고 이랬던 성주랑 성주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시진핑이 취임하고 나서. 그걸 다 저기를 한 거죠. 차단을 시킨 거죠. 근데 계속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뭐 다른 데랑 협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야. 시진핑 나는 아닌데 대변인도 아니라는데 도대체 누구랑 하고 있냐. 이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항상 긴장감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더 통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든 기업인과 모든 스포츠 스타와 모든 그 스포츠 스타 기업인들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완전 통제하에 있죠. 모든 거를 통제하에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반증이 뭐예요? 그런 반증이 두렵다는 거죠. 그런 게 막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걸 뒤집을까 봐.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되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 지금 요 총리가 이제 나왔죠. 드디어. 이 총리랑 전에 대화했었는지 누구랑 대화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시진핑이 그냥 블러핑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건지 진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했다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공식 석상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대화 상대가 부총리였어요. 중국의 허펑 부총리. 이분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경호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호화로운 18세기 빌라 살라딘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항상 저렇게 예쁜 멋있는 곳에서 하죠. 1973년에 스위스에 유증되었던 요곳에서 이제 둘이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단이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의 무역회담을 위해 떠났다. 이 소식이 아까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틀 열린 이 결과들이 이제 양측에서 공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자, 갑자기 어느 순간 앨런 머스크가 사라지고, 그렇죠? 나바로가 사라졌습니다. 스콧 베센트가 1인자로 완전히 떠올랐죠. 물론 상무부 장관이 있지만 러트닉이 있지만 이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은 스콧 베센트 한 명으로 이제 완전히 통일된 것 같아요. 자, 이분의 말에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좋은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얘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의 큰 차이는 없고 얼마나 빨리 합의에 도달됐냐가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이틀간 협상을 했지만 굉장히 빨리 도달됐다는 것이죠. 각 언론의 주요 타이틀들입니다. 허평 부총리는 중미 무역회담에서 양측은 심도 있는 교류를 가졌다. 그리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비슷한 얘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베센트와 그리어의 블룸버그나 로이터에 나왔던 헤드라인들입니다. 그리어는 아까 합의에 얼마나 빨리 도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센트는 미국, 중국 거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매우 건설적인 이틀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정리해서 올렸죠.
스위스에서 열린 중국과의 매우 좋은 만남,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중국이 미국 비즈니스에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을 해방시키겠다는 게 이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기업이 장사를 하게끔 해달라. 중국은 왜 우리나라에 와서만 장사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얘기 드렸죠.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 3개월 만에 수조 달러. 그리고 일자리 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관세 정책과 11월 5일 날 내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고 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솔직히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언론이 지적해야죠. 지금 사실 그 민주당 의원들 맨날 트럼프 욕하면서 반대로 뭐죠? 트럼프가 요리하는 대로 그 주식에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고 입국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목적.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중국을 해방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1기 때 못했던 걸 2기 때 하는 거. 그럼 왜 그렇게 중국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자, 일단 캐나다, 멕시코랑 초반에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죠. 남쪽과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 캐나다 카니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51번째 주가 대화라고 또 강조했죠. 그래서 카니 총리가 부동산에는 매물이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이 나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자 절대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포기를 안 했고요. 멕시코랑은 조금 캐나다 쪽으로 몰리면서 잠잠하는 듯 했지만 이 멕시코 국경 완전 차단하면서 그렇죠? 멕시코를 계속 압박에 불어넣고 있죠. 왜 그러냐면 16.9랑 16.2 두 개를 합치면은 교역의 지금 무역을 하는 교역 상대국의 비중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자,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7%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그다음 7%를 차지하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에 비해서는 이 무역의 어떤 빈도라든가 노출도가 절반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죠. 자, 16.9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보다도 훨씬 더 적자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이 무역에서는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자에서는 압도적으로 적자가 많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 그래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중국을 끌어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앞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80 넘어가지고 회고록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었는지 진짜인지는. 시진핑하고 대화를 했다 안 했다가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블러핑을 쳤던 진짜든 지금 협상장으로 끌어냈죠. 스위스로 끌어냈어요. 성공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그다음에 4위를 차지하고 네덜란드는 왜 별로 안 때리느냐. 네덜란드는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영국과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될 게 뭐냐. 자, 영국에서는 흑자 보고 있습니다. 영국하고는 흑자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하고 협상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 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 한국하고 일본한테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영국한테 한 가이드라인이 그 수준에서 최저 수준으로 마지노선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은 안 갖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 전쟁이 언제부터 계속됐느냐? 1930년에 스무트 홀리법. 자, 이거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죠. 1930년대 대공황이 와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해서 다 막고 미국산만 쓰게 만들었더니 공황이 더 심화됐다. 그 교훈을 트럼프는 왜 모르고 있느냐. 근데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1930년대 스무트 홀리법 저거 모르고 트럼프 지금 미국을 공황으로 더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성공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이건 역사가 다시 쓰이겠죠. 그렇죠? 자, 이 트럼프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렸던 이것을 지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이 영국과 미국의 협상에 사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주식 사는 게 좋겠다. 그때 급등했죠. 그 다음에 급등했죠. 그런데 이게 1년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이 예상해서 저 타이밍이 하루 단타치란 얘기가 아니라 그때 사서 보유를 하라는 얘기 같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얘기랑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의 날, 어머니에게 당장 나가서 주식 사라고 전화해.